성우가 금지구역 지하실 문을 열자 한 줄기 찬 바람과 함께 피비린내가 올라왔다. 손전등 불빛이 비춘 곳에는 김현우의 찢어진 군복과 함께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다. 이게 대체 무슨... 성우의 손이 떨리며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외국군 장교들의 사진과 무기거래 문서들. 모든 서류 하단에 선명하게 새겨진 박기태의 서명을 본 순간 기태 설마 정말 내가... 성우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제거 대상 명단 맨 위 빨간 펜으로 줄 그어진 김현우의 이름 아래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성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시골의 작은 마을에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닭 우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최성우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죠.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채소밭이 그의 하루 일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토마토들이 잘 자라고 있네요. 성우는 혼잣말을 하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군복 대신 작업복을 입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전역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우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예전에는 빳빳한 군복을 입고 당당히 걸어 다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이 그저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마을 이장으로 봉사하는 성우의 하루는 바쁩니다. 아침 일찍 채소밭을 둘러본 후에는 마을회관으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을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며 도로 포장건이며 크고 작은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우는 작은 공책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적어봅니다. 농로 개선 신청서 검토, 마을 축제 예산안 작성, 독거노인 복지 지원 신청서 제출 등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채소밭을 한 바퀴 돌며 성우는 자신이 기른 작물들을 살펴봅니다. 토마토는 빨갛게 익어가고 있고 오이는 푸르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상추와 배추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죠. 성우는 호스를 들고 정성스럽게 물을 줍니다. 식물들을 돌보는 일은 그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군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운 기쁨이죠. 이장님, 안녕하십니까? 마을 입구에서 김할머니가 성우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마을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일찍 나오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장님도 참 부지런하시네요. 매일 새벽부터 채소밭을 돌보시고 젊은 사람들도 이장님만큼 성실하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와 인사를 나눕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소중합니다. 군대에서의 치열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한 성우는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농로 개선 신청서는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마을 축제 예산안도 시급합니다. 다음 달이면 마을 축제가 열리거든요. 성우는 컴퓨터를 켜고 문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타자를 치는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군대에서 행정 업무를 맡았던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오전 내내 서류 작업에 몰두하던 성우는 점심시간이 되자 잠시 일손을 놓고 마을 식당으로 향합니다.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김치찌개를 주문합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치찌개 넉넉히 담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딴 상추도 조금 가져왔어요. 드세요. 성우는 아침에 따온 상추를 식당 아주머니에게 건네줍니다. 이런 작은 나눔이 마을 공동체를 더욱 끈끈하게 만듭니다.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점심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 인사발령 소식입니다. 박기태 준장이 국방부 작전기획본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신임 본부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강한 군대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우의 수저가 잠시 멈춥니다. 박기태,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였죠. 성우와는 달리 계속 군에 남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박기태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전보다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포부를 밝히는 박기태의 모습이 화면에 비칩니다. 우리 군이 더욱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입니다. 성우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예전 그 기태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정의감이 넘치는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 보입니다. 권력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모습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정치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땐 정의가 통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더군. 성우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군대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했고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성우는 다시 마을회관으로 돌아갑니다. 오후에는 마을 부녀의 모임이 있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우는 회의실을 정리하고 의자를 배치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와 과자를 준비해 둡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 그의 일상입니다. 부녀의 모임이 시작되자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오늘 안건은 마을 축제 준비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점검합니다. 성우는 회의를 진행하며 아주머니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듣습니다. 이장님, 올해 축제는 어떻게 할까요? 작년보다 더 크게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행사도 늘려보고요. 성우는 성실하게 회의를 진행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에게는 보람된 일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성우는 다시 채소밭으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볕을 받은 토마토와 오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성우는 호스로 물을 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식물들이 물을 머금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립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시골 밤하늘이 평화롭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집으로 들어온 성우는 샤워를 하고 저녁 뉴스를 봅니다. 오늘도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끕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침대에 누운 성우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지만 그에게는 소중합니다. 군대에서의 치열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채소밭을 돌보는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그를 잠으로 이끕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평범하고 평화로운 하루이기를 바라며 성우는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하게 헬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대 쪽에서 나는 소리 같습니다. 성우는 잠시 귀를 기울입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헬기가 뜨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만 아마 야간 훈련이겠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성우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헬기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더 오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우가 잠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평소라면 절대 울리지 않을 시간입니다. 성우는 깜짝 놀라며 일어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딸 민정이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아?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했어요? 아빠. 민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대에서 큰일이 났어요. 아빠, 혹시 잠들어 계셨나요? 성우는 즉시 잠이 깼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새벽에 외국인 여군 장교가 실종됐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여자가 실종되기 직전에 한국군을 조롱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금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성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외국인 여군 장교의 실종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정아, 그 외국인 여군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김현우 대위라고 해요. 미군과의 합동훈련에 참여하고 있던 한국계 미군 장교였어요. 아빠, 혹시 이 사건에 대해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빠가 군대에 계실 때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성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현우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사건이 그냥 넘어갈 리 없다는 것입니다. 민정아, 지금 부대 상황은 어떤가요? 수색 작업은 하고 있나요? 네, 지금 부대 전체가 수색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상부에서 언론 통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론 통제라니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군에서 언론을 통제한다는 것은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민정아, 조심해요. 이런 사건에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소식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혹시 뭔가 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군대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일단 조심하고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빠도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끄는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헬기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달리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종된 김현우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성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부대 방향으로 헬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대의 헬기가 동시에 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수색 작업입니다. 아침이 되자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뉴스를 켰습니다.
하지만 김현우 실종 사건에 대한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말한 대로 언론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채소밭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물을 주고 작물들을 돌보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한 성우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딸의 전화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외국인 여군 장교의 실종, 한국군에 대한 조롱, 언론 통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간 성우는 텔레비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김현우 사건에 대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뉴스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이 전혀 보도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입니다. 오후에 성우는 마을 일을 처리하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정에게서 추가 연락이 올까 봐서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마침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현우 대위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민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부대 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하실에서 군복이 벗겨진 채 발견됐대요. 성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하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군 복무를 할 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명령받았던 그 지하실 말입니다. 민정아, 그 지하실이 어디에 있는 지하실인가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부대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지하실이라고 해요. 출입이 철저히 금지된 곳이래요. 성우는 목구멍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지하실이라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곳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군 복무 시절 상관들로부터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받았던 그 장소 말입니다. 민정아, 지금 부대 상황은 어떤가요? 완전히 봉쇄됐어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곧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해요. 성우는 불안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실과 관련된 무언가 어두운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 되자 성우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발표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미군과 합동훈련 중이던 김현우 대위가 군부대 내에서 발견됐습니다. 군은 현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외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됐다는 것도 군복이 벗겨져 있었다는 것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뉴스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 뒤에는 분명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그 지하실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운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지하실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한 상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성우는 뒤척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민정이 아닌 낯선 번호였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성우 이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한도연 수사대장입니다. 이장님과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성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대장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은 김현우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마을회관 근처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도연을 만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3시는 어떠세요? 오후가 되어 약속 장소로 나간 성우는 한도연을 만났습니다. 도연은 40대 중반의 군인다운 체격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우면서도 어딘지 신뢰감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장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런데 저를 왜 찾으신 건가요? 도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장님께서 예전에 그 부대에서 복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지하실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나요? 성우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지하실 말씀이시군요. 사실 저도 그곳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명령받았던 기억은 있어요. 그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성우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부대장이었던 박기태 소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기태, 지금 국방부 작전기획본부장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박기태와 이 사건이 관련이 있나요? 도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사건을 은폐하라고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우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은폐 압력이라니 누구에게서 그런 압력이 들어오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국방부 고위층에서 내려오는 지시입니다. 김현우 대위 사건을 단순 사고로 처리하라는 것이죠. 성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 사고라니요? 금지구역 지하실에서 군복이 벗겨진 채 발견된 것이 단순 사고라는 말입니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도연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성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김현우 대위가 실종되기 전에 민정중위가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혹시 이장님이 보시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우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김현우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박기태, 지하실, 숨겨진 명단. 성우는 메모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박기태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과 관련된 무언가 숨겨진 명단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 대장님, 이 명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김현우 대위가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박기태 본부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확실해 보입니다. 성우는 수첩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른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군 장교들과의 비밀 접촉, 무기거래 의혹, 정치적 음모 등의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을 보니 김현우 대위가 상당히 위험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나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성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기태가 정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군 내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도연 대장님, 그 지하실에 들어가 볼 수는 없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요? 김현우 대위가 발견된 후 그곳을 처음 확인했는데 뭔가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성우는 도연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지하실에 이 사건의 열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기태가 그 열쇠를 쥐고 있을 것입니다. 도연 대장님, 만약 제가 그 지하실에 들어간다면 시간을 벌어줄 수 있나요?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령님,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 발각된다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빠져나오세요.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도연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박기태 본부장이 직접 부대에 와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성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왜 하는 건가요? 아마 이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현우 대위의 죽음을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려는 것 같아요. 성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박기태가 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그 뒤에는 분명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도연 대장님, 제가 그 기자회견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기태의 반응을 직접 봐야겠어요. 그래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들키지 마세요. 성우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실과 거짓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박기태와의 재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부대 앞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도연의 도움으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곧 오랜 친구였던 박기태와 마주하게 될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박기태가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작전기획본부장의 위엄을 한껏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듯한 군복에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가 기억하는 젊은 시절의 박기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작전기획본부장 박기태입니다. 박기태의 목소리는 권위적이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성우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알던 그 박기태일까요? 어제 새벽 발생한 김현우 대위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기태는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진 후 계속 말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김현우 대위 개인의 일탈로 결론지었습니다. 군기 위반과 개인적 일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성우는 박기태의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개인의 일탈이라니요? 지하실에서 군복이 벗겨진 채 발견된 것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본부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일탈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기태는 침착하게 답변했습니다. 김현우 대위는 최근 개인적인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지구역에 무단 침입하여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왜 군복이 벗겨져 있었나요? 박기태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의 추측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성우는 박기태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와 달리 말을 할 때 손을 자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박기태가 긴장할 때 나타나는 습관이었습니다. 본부장님, 그 지하실은 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나요? 이 질문에 박기태는 더욱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부대 보안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성우는 박기태의 답변이 모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성우는 박기태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지하실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박기태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사건이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은 없나요? 박기태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군 내부의 문제이며 이미 완전히 해결된 사안입니다. 더 이상의 추측이나 확대 해석은 불필요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박기태가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성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해 보이지만 어딘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박기태라면 기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텐데 오늘은 서둘러 자리를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이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뭔가 숨기고 있어요. 특히 지하실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반응이 달라지더군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평소 박기태 본부장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성우는 주머니에서 김현우의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기태, 지하실, 숨겨진 명단. 이 단어들이 이제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연 대장님, 오늘 밤에 그 지하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령님, 너무 위험해요. 특히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는 더욱 경계가 삼엄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밤이어야 해요. 박기태가 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곳에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성우는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박기태의 기자회견을 보고 난 후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지하실에 이 사건의 진실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성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박기태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성우는 군대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박기태는 정의감이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부정부패를 보면 참지 못하고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박기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건가요? 성우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박기태의 본 모습을 제대로 몰랐던 것일까요? 밤이 되자 성우는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도연과 미리 약속한 대로 부대 뒷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지도 오래되었고 무엇보다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부대 뒷문에서 도연을 만난 성우는 조용히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미리 확인해둔 경비 교대 시간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대령님, 지하실은 이쪽입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도연의 안내를 받아 지하실로 향하는 성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곧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이 믿었던 친구 박기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하실 문 앞에 도착한 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현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성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하실 문에 손을 댔습니다. 성호가 지하실 문에 손을 대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느낌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리자 오래된 경첩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성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한 줄기 찬 바람과 함께 코를 찌르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뭔가 불쾌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성호는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곳에는 오래된 군장비들과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시선을 끈 것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군복이었습니다. 김현우가 입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군복이 찢어진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성호는 군복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자세히 보니 군복뿐만 아니라 다른 옷가지들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을 비춰보니 어두운 얼룩들이 보였습니다. 성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성호는 혼잣말을 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이곳에서 김현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손전등으로 지하실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성호는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캐비닛을 발견했습니다. 캐비닛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오래되어 쉽게 부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주변에 있던 철봉을 이용해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캐비닛 문이 열리자 안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파일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는 외국군 장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군, 일본 자위대, 심지어 다른 나라군 관계자들의 정보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 인물마다 접촉 일시, 대화 내용, 약점 등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어본 성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기 거래와 관련된 문서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최신 무기의 사진과 함께 가격, 거래처, 거래 일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 하단에는 박기태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기태,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성호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박기태가 외국군 장교들을 이용해 불법 무기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과의 비밀 접촉 기록, 군사기밀 유출 계획, 심지어 쿠데타 관련 문서까지 있었습니다. 박기태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파일들을 보며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현우는 이런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어본 성호는 더욱 경악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거 대상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기태의 비밀을 알고 있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맨 위에는
김현우의 이름이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명단을 계속 내려보다가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최성우 과거 동료, 지하실 비밀 인지 가능성 있음, 주의 요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기태가 자신까지 위험 인물로 분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숨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파일들을 다시 캐비닛에 넣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파일 몇 개를 품에 넣고 지하실 한쪽 구석에 숨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손전등 불빛이 지하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서 소리가 났는데.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성우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박기태였습니다. 박기태는 손전등으로 지하실 곳곳을 비춰가며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캐비닛을 발견하고는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제길, 누가 여기 들어왔나? 박기태는 캐비닛 안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파일들이 없어졌어. 이런 젠장. 성우는 박기태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정의로웠던 친구가 이제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박기태는 한참 동안 지하실을 뒤지며 없어진 파일들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하실에 누군가 침입했어요. 파일들이 없어졌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박기태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모든 관련자들을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위험 요소를 남겨둘 수는 없죠. 성우는 박기태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을 처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자신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박기태는 전화를 끊고 다시 한번 지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성우, 설마 내가 여기 온 건 아니겠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겠어. 박기태가 지하실을 떠난 후 성우는 한참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안전하다고 확신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품 안의 파일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파일들이 김현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성우는 재빨리 지하실을 빠져나와 도연과 약속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기태가 모든 관련자들을 처리하겠다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성우는 숨이 차도록 뛰어서 도연과의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성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창백한 얼굴을 본 도연은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령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되셨어요. 성우는 가쁜 숨을 고르며 품에서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도연 대장님, 이것들을 보세요. 박기태가 정말로 이 모든 일의 배우였습니다. 도연은 파일들을 받아 급하게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첫 장을 보자마자 그의 표정이 경직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무기 거래에 정치적 음모까지. 그뿐만 아닙니다. 제거 대상 명단도 있어요. 김현우 대위의 이름이 이미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명단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건 살인 계획서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령님 이름도 있네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기태가 지하실에 나타났어요. 파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모든 관련자들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위험합니다. 특히 대령님은 이미 박기태의 표적이 된 것 같아요. 성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박기태가 행동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상부에 보고할까요?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기태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상부에도 그의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칫하면 증거만 사라지고 우리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라서 둘 다 긴장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도연입니다. 도연 대장님이죠? 저는 민정중위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성호를 바라보며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버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성호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정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아, 아빠야.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저는 지금 부대 밖 24시간 카페에 있어요. 아빠, 정말 급해요. 성호와 도연은 서둘러 민정이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성호는 딸이 어떤 위험에 처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박기태의 손이 민정에게까지 뻗쳤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카페에 도착한 성호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 민정을 발견했습니다. 민정은 평소와 달리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피고 있었고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무슨 일이야? 민정은 아버지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저한테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니? 민정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에 누군가 제 숙소 앞에 이것을 놓고 갔어요. 그리고 계속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성우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민정이 김현우의 수첩을 도연에게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에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거예요? 김현우 대위의 수첩을 도연 대장님께 전달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기태가 우리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민정 중위까지 표적이 된 것 같네요. 성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기태가 민정까지 위협한다니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정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 모든 것이 박기태 본부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우는 민정에게 지하실에서 발견한 사실들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민정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김현우 대위는 정말로 그 비밀을 알게 되어서 살해당한 거네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위험해진 거죠. 성우는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박기태와 직접 맞서야 합니다. 아빠, 너무 위험해요.
박기태 본부장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김현우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도 없고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우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말했습니다. 박기태를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겠어요. 그리고 만약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박기태가 대령님을 만나자고 하면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우는 그것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안 돼요. 박기태가 민정까지 위협하는 이상 이 문제를 끝내야 해요. 도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대령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혼자서는 너무 위험해요. 성우는 도연의 제안에 감사했지만 망설였습니다. 도연 대장님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이미 저도 위험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각오는 되어 있어요. 세 사람은 카페에서 새벽까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박기태와의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성우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박기태와의 마지막 대결을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친구였지만 이제는 정의의 이름으로 맞서야 할 적이 되었습니다. 새벽 6시 성우는 박기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박기태는 성우의 전화를 받자마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성우야, 오랜만이네. 이 시간에 전화하다니 무슨 일이야? 기태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 지하실에서 일어난 일 말이야. 전화 너머로 박기태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기태가 말했습니다. 성우야, 내가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 만나자. 오늘 오후 2시에 부대 뒤편 창고에서 만나자. 성우는 박기태가 제시한 장소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 2시에 그곳에서 보자. 전화를 끊은 성우는 도연과 민정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령님, 그곳은 너무 외진 곳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박기태와 마지막으로 대화해 볼 기회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증거 파일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세요. 민정이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민정아,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민정이는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요. 오후 1시 성우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경찰에도 연락해 두었습니다. 부대 뒤편 창고에 도착한 성우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주변에는 폐기된 군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박기태를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시에 박기태가 나타났습니다. 군복 대신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박기태의 눈빛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우야, 정말 오랜만이네. 박기태는 성우에게 다가오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태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은 몰랐어. 성우야,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었어. 성우는 박기태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김현우를 죽인 것도 국가를 위한 일이었나? 박기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현우는 그녀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려고 했지. 그래서 죽였다는 거야? 기태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박기태는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성우야, 너는 아무것도 몰라.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무기 거래를 하고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되나? 무기 거래라니. 그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악이었어. 그리고 김현우는 그 모든 계획을 망칠 뻔했다고. 성우는 박기태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기태야, 내가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 박기태는 성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성우야, 너도 결국 나를 방해하려는 거구나. 김현우처럼 말이야. 그 순간 박기태는 재킷 안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성우는 순간 긴장했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태야, 총을 내려놔.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미안해, 성우야. 하지만 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 진실을 아는 자는 살아서 나갈 수 없어. 박기태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향해 총을 겨누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기태야,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가 함께 꿈꿨던 정의로운 군대는 어디 갔어? 정의라고? 성우야, 현실을 봐. 이 세상에 진정한 정의 따위는 없어. 있는 것은 힘과 권력뿐이야. 성우는 박기태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정의감에 불타던 청년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기태야,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면. 그만해. 박기태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여전히 순진하구나, 성우야.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며 도연과 민정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박기태는 깜짝 놀라며 총구를 그들 쪽으로 돌렸습니다. 다들 움직이지 마. 여기 온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어. 도연은 재빨리 박기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총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우는 민정을 보호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몸싸움 중에 박기태가 도연을 밀쳐내고 다시 총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성우가 박기태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기태야, 그만해. 이제 끝이야. 박기태는 바닥에 쓰러진 채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야, 너희가 이겼구나. 하지만 진실을 알면 뭐가 달라지겠나?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저 새로운 괴물이 나타날 뿐이야. 성우는 박기태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기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태야,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싸워야 해. 정의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어. 그때 경찰이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도연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었습니다. 박기태는 체포되었고 성우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고 한켠에서 성우는 김현우가 남긴 마지막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박기태가 숨겨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에서는
김현우의 마지막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그건 내가 진실을 본 대가입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성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김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기태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김현우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전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의 불법 무기 거래와 살인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성호는 마을회관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일 박기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박기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피고인 박기태는 국가기밀을 이용한 불법 무기 거래, 김현우 대위 살인,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박기태의 법정 모습은 예전의 당당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호는 화면 속 박기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최종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김현우 대위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텔레비전에서 박기태의 마지막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였던 그가 이제는 국가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호는 텔레비전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과 함께 진실을 밝혔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성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민정이 마을에 내려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민정은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성호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정말 다행이에요. 김현우 대위의 억울함도 풀렸고 박기태의 범죄도 밝혀졌으니까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박기태와의 오랜 우정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정아, 아빠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물론이에요, 아빠. 아빠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민정의 말에 성호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비록 친구를 잃었지만 정의를 지킨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성호와 민정은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계속 이장 일을 하면서 마을을 위해 봉사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으셨는데요? 성호는 잠시 생각해 본 후 말했습니다. 정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불완전함을 붙잡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민정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버지가 더욱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저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민정아. 아빠에게는 민정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평소처럼 채소밭으로 나갔습니다.
토마토와 오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정성스럽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한 성우는 오늘도 마을 일에 전념했습니다. 농로 개선 사업이 드디어 승인되어 준비할 일이 많았습니다. 마을 축제 준비도 한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연이 성우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도연의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대령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도연 대장님, 어서 오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성우는 도연의 말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군대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 같아서 보람되었습니다. 그나저나 대령님 덕분에 정의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도연 대장님과 민정이 그리고 무엇보다 김현우 대위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두 사람은 김현우를 추모하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성우는 다시 채소밭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종일 볕을 받은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호스로 물을 주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는군요.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헬기 소리에 놀랄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집으로 들어온 성우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를 봤습니다. 박기태 사건 이후 군 내부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침대에 누운 성우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우는 단순한 이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 성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김현우 대위를 기리는 추모공원이 조성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빠께 감사패를 드린다고 하네요. 성우는 그런 상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상은 필요 없어요. 김현우 대위의 명예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빠의 용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성우는 민정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에 성우는 마을 앞마당에서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집 앞마당에서만 싸우세요. 전쟁은 끝났으니까요. 민정의 말에 성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의 유머 감각이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 같네요.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우는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정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 불완전함을 붙잡고 끝까지 싸운 결과 진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